윤석열 시대 부동산 지금 2030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현재 뚜렷한 정책이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2030 젊은 세대 입장에서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정상화죠. 정상화라는 게 뭘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30개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5년이면 60개월인데 30개가 나왔다는 건 2개월에 하나씩 나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부동산적으로 굉장히 정신없었던 지난 5년이었는데 그게 비정상적이다. 앞으로 정상화하겠다. 그거를 깔고 있는 거고요. 큰 타이틀을 보면 지금 총 9개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판이 바뀌었는데 또는 판이 바뀌고 있는데 특히나 부동산, 이 돈의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예전 모델로 공부를 하면 계속 뒷북치는 거예요. 그럼 9개 쭉 봤을 때 완전 불인이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어도 있고 또 조금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는 얘기도 있을 텐데 워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계속 보이는 단어들이 공급, 활성화, 정상화. 첫 번째,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수도권은 130만에서 최대 150만까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공약이라는 건 특히나 워낙 치열했던 대선이고 격차가 얼마였어요? 정치 관심 좀 있네요. 그러니까 1%도 차이가 안 나게 당선이 된 정말 역대급 치열한 대선이었어요. 두 후보 다 경쟁적으로 부동산 공급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5년간 250만 호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수치 자체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그만큼 공급 관련돼서 많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수요가 있는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이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죠. 아까 두 개는 대략적인 큰 그림의 느낌이었다면 1기 신도시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지금 얼마나 됐죠? 30년 됐단 말이에요. 30년. 저거를 재정비를 해줄게. 1기 신도시의 장점이 뭐죠? 서울 수도권의 일자리까지 굉장히 가깝고 교통이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학군도 훌륭합니다. 수요가 많아요. 단점은 뭐예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을 때 1기, 2기 신도시 사람들이 우리 새 걸로 안 해주고 2기 신도시 가뜩이나 지금 교통이 불편한데 광역교통망을 확실히 안 해주고 또 왜 엉뚱한 데다가 3기를 또 짓느냐. 여하튼 저것들을 재정비를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30 입장에서 찍고 있는 거니까 지금 2030 중에 아직 무주택, 단순히 투자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 자체를 아직 못해서 향후에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워딩이죠. 5번,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모든 정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해서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때렸던 거예요. 똑같이 목표는 주거 안정 강화였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매물이 잠기니까 전월세가 폭등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지금 전세가가 3중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3억이야 전세가가. 근데 폭등했어. 6억이 됐어. 그럼 이중 가격이 형성됐죠.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 하나는 신규 임차.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생겨요. 왜? 임차인 입장에서 뻔히 이 집주인이 자기가 안 살 건데 산다고 하고 일단 나가라는 거야. 의심스럽지. 근데 일단은 방법은 없거든.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 되거든. 근데 집주인이 안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실무상에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이제 뻔히 아니까 눈치껏 제가 조금은 올려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3억이면 6억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4억, 4억 5천까지는 조금 올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3개의 가격이 형성돼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 여름에 이제 그게 끝나요. 2020년 7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전세가가 위로 붙겠죠? 그럼 당연히 전월세엔 또 큰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정상화를 하겠다는 거는 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저거는 법이죠. 법이라는 건 국회 입법부가 바꾸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또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2년 뒤 총선이겠죠. 근데 다만 대통령이 지금 몇 프로로 했다고요? 당선차가? 0.7이란 건 절반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있는데 무리하게 이런 걸 다 없애면 또 무슨 욕을 먹겠어요. 부자를 위한 정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뭐 전면 폐지되고 이럴 확률은 낮습니다. 근데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6번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를 해소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김부투TV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취득할 때 내는, 보유할 때 내는, 양도할 때 내는. 취득하는 것도 지금 중과가 되어 있고요. 함부로 개수 늘리기가 안 돼요. 보유하면서도 이게 역대급으로 폭등했죠. 양도세도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다주택자는 10억 벌었어. 아파트가 10억 올랐네? 근데 그거 팔면 8억을 넘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럼 그걸 내면서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못 하는데 이거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면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 함부로 풀어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계속 얘기하지만 0.7% 차이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깎아주면 또 반발이 크겠죠. 대신에 1주택자는 확실히 완화를 좀 해주겠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관련돼서도 지금 1주택까지는 상관없는데 2주택 넘어가면 규제지역 안에서는 8%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것도 함부로 빨리 풀어줄 수는 없어요. 결국 또 관건은 일단 보유세 부분 1주택자는 완화가 될 거고 그 다음 양도세 부분이 아까 3주택 이상 규제지역, 조정지역에 갖고 있으면 80%를 넘게 내요. 그럼 이거를 갑자기 폐지 이러면 또 반발 심리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유예 이런 식의 워딩을 쓸 수가 있고 다 해준 건 아니야. 다만 조금은 퇴로를 준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이런 거는요. 중과세 폐지 이런 표현보다는 이 조정지역을 해제해주면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뭔가 조정적 해제 이게 확실히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2030 입장에서는 그런 데서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했던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이왕이면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은 그 안에서 저평가된 곳 아니면 좀 하락이 확연히 드러날 곳 다시 그게 비규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데서 내 자산을 지금 증식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8번을 보면 대출 규제 완화죠. 지금 대출 규제가 9억 이하 4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 이상은 20%고요. 15억 초과는 아예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생애 최초라고 하면 80%까지도 인상을 해주겠다. 그럼 5억짜리 집이야. 그럼 80%면 얼마예요? 4억이죠. 그 정도로 해주겠다. 엄청 큰 거죠. 다만 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밑에 보면 어때요?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LTV를 70%까지 그러면 3억짜리면 10%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흐름이 괜찮은 데들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이렇게 세금적으로도 완화해 주려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일단은 원래 방향대로 돈을 불리려는 작업은 계속 가준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전국으로 시야를 넓혔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방 떠돌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이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죠. 내가 지방 사람이어도 이왕이면 서울에 내 에셋이 파킹돼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은 대출이 아예 안 나왔지만 저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한 2년여 동안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자산 증식을 한 뒤에 그러면서 신혼부부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비규제 포함 두 건씩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열심히 투자를 해. 그리고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정이 싹 터. 그래서 결혼을 만약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억 단위 자산 증식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명이 합쳐가지고 또 그동안 번 돈도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자금으로 수도권 실거주 들어오기가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럼 아까 일기 신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수도권을 재정비하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하든 아니면 재개발 뭐 몬테크를 하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상은 윤석열 시대 부동산 2030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런 게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너무 저런 거에는 또 빠져 계시지 마세요. 부자란 결국은 유주택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막 청년 뭐 보증금 지원 이런 거에 너무 그거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지 부자가 되기 위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부토TV 구독자분들은 좀 자산 증식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공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의 주택거래 규제, 중국인이 뭘 샀네 뭐 이런 기사 되게 많았죠. 그래서 그걸 좀 규제해서 국민 거주권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상화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9개의 주제가 해당됐고 이거를 요약하면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계속해서 소액 투자라도 하라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시면서 당연히 옥석 가리기 해야 되고 그건 제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마냥 지방 떠돌이가 아니라 수도권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언제든 실거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정책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결국 순차적으로는 하나씩 될 겁니다. 어쨌거나 또 새로운 정부가 열리고 앞으로 5년 갑니다. 여기서도 많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난 5년 동안 기회를 놓쳐서 좌절을 했다면 지난 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5년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